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자, 오늘 하루가 또 끝나고 제가 오늘 명인의 복귀 시간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제가 명인이 됐나 보네요. 자, 어쨌든 명인답게 오늘 시장을 또 잘 풀고 내일 시장에 대한 또 전략까지도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해서 밀려 마감이 됐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142.93포인트. 전일 대비,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1.35% 하락해서 마감됐죠. 코스닥은 1.49% 하락해서 785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기관들이 코스닥 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움직임이 좋았는데 문제는 뭐 마감까지 그걸 지키지는 못했죠.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차트를 보고 흐름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여전히 박스피.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3,100포인트를 하단부로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3,200포인트 쪽을 가게 되면 밀리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 이 구간을 움직이고 있죠. 물론 만일 이 3,100이 깨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의 조정이 좀 확대될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차트상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자칫하게 되면 이게 좀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양상이죠. 제가 지금 화면을 잘못 띄워놨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100포인트 쪽을 지금 지지선, 3,200선 위쪽은 저항선에 뭐 한국 증시 항상 이 나오는 얘기죠. 박스피 하는데 박스피 장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정의 가능성, 9월달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 또 9월 17일 날 있을 FOMC 회의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한 이유는 여전히 시장을 또 크게 하락시킬 만한 악재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지금 현재 다소 지루하게 양상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기다리죠. 이걸 좀 돌파구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제가 나서서 찾아줄 수도 없고 결국은 정책 쪽의 이슈가 좀 공급이 돼서 진정으로 5,000포인트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코스닥의 대형주 쪽의 움직임 일부 좋았고요. 한 가지 이제 앞선 방송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오늘 수급 동향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중한 때는 이 선물 매도의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 아침에는 거의 뭐 8,000계약 가까이까지 선물 매도가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 가지고 늘상 얘기 드리는 내용이 있죠.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이 시작될 때 보통은 누적 규모, 그러니까 지난 6월 선물 만기일이 6월 13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6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만약에 이게 누적 규모로 금액으로 3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 보통 본격적인 조정이 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방송 쪽에서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좀 매도가 나왔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1조 원 조금 소폭 정도 넘어가는 정도의 누적 규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상상을 못하게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8월 들어가지고 약 한 2조 1,000억 정도 그 정도 주식을 매도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얘들은 해지를 하죠. 해지 위험 회피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선물을 보통 매도를 해가지고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규모가 3조 원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흐름은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쪽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AI 관련주들이 대거락을 했죠. 브로드컴, 그 다음에 엔비디아, AMD, 그 다음에 메타 뭐 이런 정보들이 대거하락했는데
뭐 앞에 뭐 다른 분들도 얘기했다시피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AI 관련된 미국의 종목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동안 뭐 주가 움직인 거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게 하여튼 팔려고 이게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려고 할 때도 시장이라는 게 늘 명분을 요구합니다. 왜 팔아야 되는데 이 명분을 요구하죠. 그게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가 AI 칩을 지금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리바바의 지금 현재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시제품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테스트용으로다가라도 좀 나와서 그게 어떤 구현이 돼가지고서 제품이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만 현재 중국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파웨이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발열 문제 등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옳았구나 여기다 때는 이때다 하고서 그쪽이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 하락한 거는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 대한 이슈였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죠. 이게 이제 또 미국에서 뭐냐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장비에 대해서 건건히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은 그러니까 최신 버전의 제품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다 한 세대 이전 거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뭐 미국이 만약에 장비를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 있는 지금 뭡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 기흥 공장 아니면 평택 공장에 있는 장비 노후화된 거 좀 오래된 거를 중국으로 보내도 제가 볼 땐 가능해요. 그게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기 한국에다가는 최신 장비를 가져와서 신제품 HBM4나 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4 3E 지금 하고 있죠. 뭐 이런 걸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 미국 장비가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지만 지난주에 보게 되면 PSK나 HPSP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게 바로 이 대체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는 이제 뭡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AI의 차세대 버전은 로봇이라고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로봇주가 요즘에 좋죠. 제가 방송에서 또 다뤘던 내용인데 로봇주가 좋은데 로봇의 쓰임새가 더 확장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반도체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가격 조정이라는 거에 어떤 빌미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나빠지거나 또 내지는 수요의 감소 이런 거는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교묘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얘는 세계 최대의 AI 반도체의 수요자거든요. 그죠? 수요자입니다. 가장 큰 빅바이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제품의 공급 가격을 공급자가 마음대로 정하죠. 공급자 쪽. 이 공급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자극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극해서 야 니네 뭐해 빨리빨리 기술 개발해가지고서 야 가져와 봐봐 우리 테스트 해줄게. 실제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 엔비디아가 자기들이 가격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지금에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도체 가격이. 그걸 뭘로 커버를 하냐? 신제품 HBM 4가 출시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또 올라가죠. IT 원래 가격은 항상 한 세대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구 버전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일반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 오늘 핑계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크게 밀렸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기관들이 주식 팔았지만 글쎄요 좀 본격적인 조정 그다음에 오늘 지수가 하락한 폭 대비해가지고서는 그다지 어떤 큰 매도라고 볼 수는 없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그쪽에 매도가 집중된 반면에 다른 쪽 종목군들로는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참 요거 이제 아이러니컬한 건데 카카오가 오늘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카카오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오늘도 이어지죠. 대주주의 이 구형 문제에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들어서
8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2조 한 1,0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가 카카오입니다. 2위가 현대차입니다. 3위 그룹에 가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아침 방송에서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죠.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약간 개별 성향이 좀 있죠. 어떤 연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뭔가 재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다가 좀 재미없죠. 지금 8월 들어서는 계속 지수가 지금 박스권 내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보통 이 박스권의 지수가 갇히게 되면 일반적인 보통 종목,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한 개도 없고요. 종목들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게 일반적 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수 흐름 자체가 재미없는 장세고 워낙 또 빠른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일본 증시가 장중에 한 2.2% 정도 급락세를 보였었어요. 일본이 요즘에 굉장히 증시가 좋았거든요. 8월 달에는 일본 증시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엔저라는 부분 때문에 좋았는데 오늘 일본 증시에서도 대거 하락한 종목군들이 바로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일본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단으로 본다면 미국의 AI주,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월등히 큰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 압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 시장이 어떤 판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옳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특징 업종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징 업종을 본다면은 뭐 가장 지금 문제 오늘 뭐 제일 특징적이라는 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전자하고 오늘 하이닉스였죠.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은요. 아이고.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 동향이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최근에는 지수보다도 상당히 양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름 견고한 움직임.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하고 근데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올라와서 지금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조금 물론 요 하단부 쪽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결국은 곧 시장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시장 전체 지수하고 거의 뭐 맞물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쪽이 어떤 특별한 악재가 그다음에 특별하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악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크게 우려하실 필요까지 또 없겠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2분기 IR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저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SK 하이닉스 파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이닉스 30만 원 간다. 근데 30만 원 돌파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30만 원 이번 반등에서 30만 원 못 넘어간다. 30만 원이 저항이다. 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리고 난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서 제가 야, 삼성전자가 이제야 좀 어떤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왜 그랬냐? 평택 공장에 대한 그 건축 재개, 그 다음에 미국 공장에도 좀 그런 바람이 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HBM 반도체를 곧 시작할 것이다.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돼가지고서 진행할 것이다.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플 얘기 나왔죠.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아, 이걸 보고서 이제 뭐냐면 SK는 좀 쫓기는 입장으로 가고 삼성전자는 쫓는 입장으로 가는데 항상 보면 제가 볼 때는 쫓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주가에는 쫓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월등히 움직임이 나은 양상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럽니다. 이제 뭐냐면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예 삼성전자는 시장을 움직이고요. 삼성전자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고 하이닉스는 업황을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 가지고서 와 이거 왜 안 움직이지 빠지지는 않아요, 그죠? 보면 빠지진 않는데 위로 움직이질 않죠.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응원을 하셔야 돼요. 영치기 영차 삼성전자 이겨라 하고서 삼성전자 쪽을 응원을 많이 하셔야지. 왜 삼성전자는 시장을 주도권, 그러니까 전체 시장 파이를 흔들 수 있는 그 파워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게 지금 원고가 떨어졌는데 잠깐만 좀 줍고 오겠습니다. 예. 원래 생방송 중에 화면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PD한테 되게 욕을 먹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특징주를 좀 꼽아봤는데요. 자동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동차주를 좀 보는데 자동차도 요즘에 참 답답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답답한 종목이죠. 자,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요 틀에 갇혀 있죠. 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틀에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양상인데 왜 제가 현대차를 가져왔냐면은 현대차는 지금 미국하고의 관세 문제는 이제 끝났죠. 지금 이제 지난주 주말에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서 미국 2심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농심 같은 종목이 움직였는데 농심 같은 종목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농심 같은 종목이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음식료점 쪽 이쪽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요 현대차는 IEE PA 요 법에 걸립니다. 요 법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게 긴급한 미국의 상황일 때에 대통령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법원이 뭐냐면 관세를 거기서 움직이라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해서 패소한 거죠. 근데 자동차는 뭐냐? 무역 확장법 232조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철강주도 별로 안 좋았죠. 알루미늄 여기다가 또 자동차 요 세 개는 이쪽에 들어가고요. 원래 반도체, 2차 전지, 의약품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트럼프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자기가 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 품목관세 232조 쪽으로 넣어서 품목관세로 넣으려고 반도체 쪽에 대한 관세를 하고 의약품, 2차 전지 이거는 지금 관세를 갖다가 정해주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근데 완성차를 갖다가 오늘 특징 업종으로 가져왔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 악재가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도 요즘에 주가가 움직임이 좋다가도 뭐 좀 얘기만 좀 잘못 나오면은 막 흔들리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빠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빠질 데가.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실적은 좋아요, 여기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아직도 1380원에서 1400원 정도에서 움직이죠.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파업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파업에 대비해 가지고 요즘 뭐로 하고 있냐? 로봇 생산, 그러니까 자동화 생산을 늘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성차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글쎄요. 지금 사서 이걸 가지고서 조정권역에 사서 만약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빠질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하락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역시 조선주죠. 하나오션이, 물론 오늘 이제 HD그룹 주들은 지난주 급등 후에 좀 쉬고 있습니다만, 하나오션이 오늘 주가가 움직임이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보다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을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올라와서 자칫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올라갈 때마다 저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조선주가 물론 고부가 가치선의 비중이 늘고 수주량이 잔고가 늘어도 이 데크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거든요. 느닷없이 데크를 증설시켜가지고 갑자기 실적이 대폭 좋아지진 않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당분간은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들은 HD그룹은 다르죠.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하고 합병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던 거고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제 이쪽에서 뭐 미국 쪽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배를 많이 만든다 해서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크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부가 가치 선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슨 해군인가 연습선인가요? 뭐 그런 거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쪽이 좀 확장과 성장세를 보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가지고 좀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다음에 특징 업종 네 번째가 이제 방산입니다. 이쪽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항상 좋게 얘기한 쪽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쪽은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물으신다고 한다면은 왜 실적이 워낙 좋아요. 실적이 워낙 좋고요. 일감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폴란드 가서 이제 제작을 하죠. 폴란드 현지 생산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인가요? 그거 이제 호주 그쪽도 거기서도 현지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생산 캐파시티를 늘릴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냐면 폴란드 현지 생산하고 한국에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납품한 거 못한 거 미뤘던 거 하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방산은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성 움직임을 받고 있을 때 매수하면 제가 볼 때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굉장히 나름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낼 거라고 보니까요. 방산주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아침에도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산은 제가 높은 점수 줍니다. 후하게 점수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화제 종목을 갖다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는데 화제주는 이제 바로 다름 아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아시다시피 이 회사의 이제 대주주 이 양반이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텐데 오늘 나름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한 2% 지금 시간의 쪽에서도 오히려 조금 낙폭을 더 줄이네요. 지금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기관은 물론 팔았습니다만 기관은 원래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면 잘 팝니다. 걔들은.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사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오픈 AI가 카카오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 말이 안 되냐? 카카오는 5천만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게 해외 유출로 된다고 한다면 나라에서 이 M&A를 막을 겁니다. 근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를 탐낼 만한 회사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한 키움증권의 리포트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재밌는 게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느닷없이 그러니까 서울,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네 개 나라에서 동시에 해외 IR 로드쇼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3일 날도 또 홍콩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쪽에 한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는데 오늘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배분을 잘못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오늘 특징 업종을 마무리하고 명인의 해안 쪽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왜? 지금 시장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원래 9월 달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를. 자, 뭐가 재밌냐면은 원래 1일 날이 안 좋아요. 항상 1일 날이. 말일 날이나 1일 날 증시는 항상 안 좋아요. 지난 8월 1일 날 아시지만 4% 급락했었죠. 그렇죠? 4% 급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요 항상 말일하고 1일 사이, 그러니까 그 이전일 말일과 그다음에 3달 들어서의 1일 요 사이에 보게 되면은 다 보세요. 좀 올라가다도 쉬고 여기서는 아예 푹 빠지고 그죠? 여기나 저기 뭡니까 4월 달에서 5월 달 넘어갈 때만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도 푹 빠지고 그죠? 이 일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일의 현상. 일의 현상이 뭐냐? 반복적으로 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심하게는 8월 1일 날은 어느덧 9월 됐는데 8월 1일 날은 아시다시피 4%나 지수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중한 때 거의 2% 가까이 급락하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늘 반복적으로 자주 확률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3,100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필요 충분 조건이 있지만 내려갈 때도 필요 충분히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갖다 돌파를 해야 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아까 있죠. 선물 매도 규모가 3조 이상이 되고 이러면 본격적으로 조정이 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매달 말과 멸 초에는 늘 이런 현상, 이례 현상이 생기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 정도의 상황으로 다 이해를 시장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결국은 수익을 낼 때 어떤 쪽을 관심 가져야 되냐? 아까 제가 섹터들 다 얘기 드렸죠. 일단 제일 관심이 가는 쪽은 완성차. 이미 약자가 나올 만큼 나왔고 지금 현대차의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10배가.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시게 되면 배당 수익이 5%가 넘어요. 시중 예금금리의 거의 2배 정도 되죠. 배당 투자는 원래 찬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하게 뭐 아직도 지금 되게 더운데 어쨌든 찬바람 불기 시작한 요맘때 8월 말 9월 초부터 투자를 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도 그다음에 배당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고 연말까지 끌고 가셔도 제가 볼 때 주가가 시세 차익으로 큰 손해를 보지는 절대로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제가 첫 번째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가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아까 제가 그동안 카카오를 55,000원부터 계속 방송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뭐냐면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쪽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이런 쪽 종목군들을 가지고 연말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안배와 그다음에 좀 진행이 좀 미숙했는데 다음 주엔 보다 좀 진화된 모습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제가 명인의 복귀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